가난한 아이들의 선생님, 로렌초 밀라니 신부님 이야기. 파브리치오 실레이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났으며 2010년에 인종차별주의와 파시즘을 다룬 소설 베르나르도와 검은 천사를 표현했고, 그림책 로사가 탄 버스에서는 미국 흑인 민권운동의 촉발점이 된 로자 파크스 이야기를 썼다. 로렌초 밀라니 신부는 정기와 수도도 들어오지 않은 산골마을 바르비아나 교구에 들어가 야학교를 만들었다. 2년 후 야학교를 닫고 6명의 학생들과 새로운 학교를 만들었다. 로렌초 밀라니 신부는 학생들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학생들과 군대 징집을 거부하는 청년들을 비난하는 기사를 보고 이를 반박하는 편지를 썼다. 신부님은 징집 거부를 옹호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탈리아에서는 1972년 양심적 병역 거부 관리가 도입되었다. 줄거리. 밭일을 나가기 위해 아버지는 해 뜨기 전에 일어났다. 아버지는 석유 등의 유리를 들어올려 심지에 붙였다. 말없이 나와 잠든 동생들을 깨웠다. 얘들아, 일어나야지. 아버지는 빵 한 조각으로 아침을 때우고 헛간으로가 소를 몰고 밭으로 갔다. 토요일 아침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으로 차려입고 나를 데리고 변호사인 집주인의 저택으로 갔다. 주인님, 더는 어두운 데서 살 수 없습니다. 전기를 신청해 주지 않으면 이사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과 집사는 서로 쳐다보며 웃었다. 내겐 마치 비웃음처럼 느껴졌다. 집주인은 빈칸 없이 채워 쓴 전기회사에 보낸 신청서를 보여주었다. 알겠습니다. 신청을 했다면 기다리겠습니다. 정원을 반쯤 지났을 때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뒤로 2달이 지났지만 전기회사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의자에 걸려 무릎에 다친 아버지는 욕설을 퍼부었고 최대한 깨끗한 옷을 내게 입히려고 어머니에게 말했다. 신부님한테 간다. 산속에 사는 바르비아나 교구 신부님 말이다. 농부 자식들한테 글을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신부님. 싫어요. 난 글을 읽고 쓰는 것 필요 없어요.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버지가 뺨을 후려쳤다. 철부지 아이를 성숙한 어른으로 키워주는 선생님들이 있다. 로렌초 밀라니 신부님이 바로 그런 선생님이었다. 그러나 그때는 몰랐다. 그날 나는 집으로 도망갔었다. 나는 팔짱을 끼고 신부님에게 말했다. 글 따위 읽고 쓰는 것 다 필요 없어요. 전기회사에 보내는 편지 한 통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신부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쳤다. 선생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을 선생님이 들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잘 모르는 것까지 말하곤 했다.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우리는 다 함께 둘러앉아 신문을 공부했다. 고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나도 모르게 고통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억지로 뭔가를 다른 사람한테 시켜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라고 말했다. 신부님의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번졌고 아이들은 모두 나를 쳐다봤다. 처음 칭찬을 들었다. 바르비아나 교구에 온 지 2년이 지났다. 이제 나는 13살이 되었다. 글을 읽고 쓸 줄 알고 신문을 보면 무슨 뜻인지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쓴 글이 신문에 실리기도 했다. 우리는 전쟁이 언제나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희생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끊임없이 독재에 협조하는 신부들에게 우리는 썼다. 이탈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전쟁과 겁쟁이처럼 보이지만 용기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어느 날 경찰이 왔다. 그는 편지 한 장을 신부님에게 내밀었다. 신부님은 심각한 얼굴로 편지를 읽었다. 우리를 고발했다는구나. 하지만 너희는 걱정할 거 없다. 재판은 나 혼자 받으면 되니까. 그날 이후 나치 문양이 찍힌 협박편지와 교황청에서까지 연락이 왔다. 신부님은 힘들어했다. 이들아, 나는 혼자 남겨졌어. 교회도 다른 신부님들도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단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우리도 법원에 같이 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신부님은 우리를 달래고 혼자 법원에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신문사 편집장이 우리가 이겼다고 포도주 한 병을 들고 찾아왔다.
무죄 선고가 내려졌지만 검찰이 항소를 해서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언제나처럼 날마다 신문을 읽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우리도 그 세상의 일부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다. 우리는 선생님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을 붙인 편지를 완성했다. 세상 모든 선생님들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우리가 쓴 편지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출간되어 알려지게 되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 현실로 다가왔다. 신부님의 장례식을 치르고 난 뒤 판결문이 도착했다. 죄인의 죽음으로 판결 무효. 신부님은 우리에게 편지 한 장을 남겼다. 나는 너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단다. 이런 나를 그분이 용서하고 너그러이 받아주셨으면 좋겠구나. 우리는 학교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바르비아나 교구에 위치한 작은 학교의 운명을 누군가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내 키는 훌쩍 자랐고 이제 글을 쓸 수 있고 수영과 스키도 탈 수 있었다. 집주인은 몇 시야듯 물었다. 내가 그 신분의 학교에 다녔다고? 나는 집주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다. 집에 돌아와 아버지는 일어나 불을 켜고 가만히 그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반짝이는 눈으로 미소를 지었다. 빛이 어둠보다 좋구나. 의미를 찾는 질문, 학교에서 배우는 것. 아버지는 주인을 찾아갔고 주인은 전기회사에 신청서를 냈다고 했지만 연락이 없었다. 아버지는 컴컴한 방, 의자에 걸려 무릎을 다치고선 아들을 데리고 로렌조 밀라니 신부님에게 데려왔다. 그를 알지 못한 아버지는 전기 신청서를 낼 수 없었다. 아들은 글이 필요 없다며 학교를 거부했다. 아버지는 아들의 뺨을 후려쳤다. 우리는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 글을 알게 되고 연산을 할 수 있다. 지식이란 답을 배운다.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방법을 익힌다. 식을 세우고 탐구 과정을 습득한다. 로렌토 밀라니 신부님은 여느 선생님들처럼 글자와 낱말을 중요하게 여겼다. 하지만 교수법이 달랐다. 학생들이 신부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말하는 것을 선생님이 들었다. 그러다 보면 학생들은 잘 모르는 것까지 말하곤 했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진정한 교육법이었다. 아이들은 전기회사에 제출할 신청서를 함께 썼고 매일 신문을 읽었다. 신문을 읽을 수 있게 된 학생들은 비판적인 시각을 갖추게 되고 그들의 글이 신문에 실리기도 했다. 아이들은 세상 모든 선생님들에게 편지를 썼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출간되어 알려졌다. 아이들은 확실히 깨달았다.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자신들도 그 세상의 일부라는 사실을. 아이들이 학교를 통해 시민으로 성장해서 세상으로 나간다. 학교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점수나 기술만을 익히는 곳이 아니다. 우리가 좋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판단력을 키우고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 로렌조 밀라니 신부님의 교수법처럼 답과 방법에만 그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배워야 할 것이다. 질문입니다. 변호사의 집주인은 전기회사에 보낸 신청서를 아버지에게 보여주었고 아버지와 아들이 나갔을 때 집주인과 집사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이 웃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든 것은 그 의자 때문이었다. 의자가 어떤 일의 원인이었나요? 정말 의자가 원인일까요? 아버지가 아들의 뺨을 후려친 것은 아들이 어떤 말을 했기 때문인가요? 아들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전기회사에 보내는 편지 한 통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말에서 그러니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부님은 학생들에게 신문에 나온 어려운 낱말, 고문의 뜻을 어떤 방법으로 알게 했나요? 학생들은 신문에 기사를 실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았나요? 신부님은 왜 고발을 당했나요? 학생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일부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일부라는 것은 자신들이 어떤 존재라는 뜻인가요? 그들은 어떻게 깨달았나요? 지금껏 본 적 없는 새로운 학교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학교들과 무엇이 다른가요? 아버지는 빛이 어둠보다 좋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나요? 좋은 학교란 무엇을 배우는 학교일까요?
1956년 로렌조 밀라니 신부와 6명의 학생들이 세운 특별한 학교 이야기입니다. 좋은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학교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도서입니다.